출생아 사라진 한국 인구 해결 대안을 국민과 정부가 국회에 제안하는 것으로서 48번째 국내 입양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는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저는 이거 가지고 참 생소한 말이고 놀랐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 이거죠. 모든 일은 권리가 다 포함되거든요. 여기 들어올 권리가 있어 들어온 것이지 그냥 뭐 사정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모든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입양하는 데 대한 대안들을 함께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예은이 예진이 옆에 또 다른 많은 아이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 아이들 분명히 이 정도로 자라났을 텐데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우리 예은이를 입양하고 한 달쯤 있다가 복지원에 다시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이들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은이 옆에 누워있던 아이들 다 어떻게 됐나요? 그때 여쭤봤더니 해외 입양 가기 위해서 몇몇 아이들이 위탁가정에 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입양이 안 되고 시설로 다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입양은 되었을까? 끝까지 입양이 안 되었을까?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많이 미안해집니다. 제가 우리 예은이를 입양할 즈음에 자, 어떤 모습으로 다른 아이들은 자라고 있을까? 입양 안 된 아이들이 어디로 갔을까? 아마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해외 입양 가기 위해서 그냥 해외 입양이 아마 정기적으로 5명이든지 100명이든지 들어오면 보내려고 따로 위탁가정에 내놓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입양이 안 되니까 그냥 시설로 보내서 시설에 가서 이제 고아원 있죠. 옛날에는 고아원이 많았습니다. 한평군에도 고아원이 3대 있었고요. 전라남도에서 고아원이 제일 많은 군이 한평군이었습니다. 그 많은데 저도 거기서 상당히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렇고 시설로 간 출생아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시설에서 잘 자라게 될까? 끝까지 입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그가 미안할 거 없는데 그만큼 그런 정신 사탄 얘기죠. 왜 입양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우리가 그에 대한 생각들을 좀 나눠보아야 돼. 너 누구 닮았니? 입양에 대한 고민하는 마음을 닮은 책이다. 그 다음에 아까 유튜브에 나온 얘기인데 입양은 자녀 없는 가정을 위해서 아이를 찾는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집에 아이가 필요하니까 아이를 데려오겠다 그게 아니고 가정이 필요한 아이를 적합한 가정을 찾는 일이다. 아이가 필요하니까 입양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아이는 가정을 갈 권리가 있으니까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내가 그 가정에 가야 되겠다. 내가 부모가 필요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 아이가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양 받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아이들의 안전과 안정을 찾아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면서 신혜라 씨가 여기서 이제 말을 했죠. 자, 쿠팡에 보니까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라도 한번 보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아니고 좀 이런 부분을 찾아보고 생각해야 될 일이다 봐서 입양의 마음, 복이 있는 사람 800원 그 다음에 배달은 화가 났다. 국가 간 입양에 관한 고백 그 다음에 어머니 나라 한국 입양인과 미혼모의 시선집 친구를 입양했습니다. 별의 길 이야기 장수 가족꽃이 피었습니다. 입양에 오니까 아마 기쁘니까 가족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알아야 할 입양의 속마음 20가지 이 자료를 보면 부모가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고 사실을 보자. 출생아를 위해서 양육하고 입양한다. 대개 20살까지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살지만 20살 이전까지는 부모를 위해서 사는 아이들은 절대 없잖아요. 부모를 위해서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20살 넘어가면 이제 부모를 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요. 부모는 그것을 따르고 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그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입양에 관한 좀 생각을 하고 또 입양이 주위에 있고 앞으로 더 많이 10배, 30배, 100배 10배, 30배, 100배 입양을 받아야 될 우리나라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되거든. 더 좋은 곳으로 입양하기는 기쁨이 크고 한편 모두 아이가 필요한 대로 어른들은 따라주기만 한다. 아이가 필요한 따라주잖아. 애기 때문에. 그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세상에 없잖아요. 다 자녀에게 지는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내가 아이를 못 이겼다. 자녀를 못 이겼다 하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자녀가 필요한 가정에 자녀를 갖는 일이 아니고 가정이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하는 일이다 라는 구절을 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 자녀가 필요해서 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받지 못하고 진짜 우리가 그쪽에 하면서 얼마나 느껴요. 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에게 또 가정을 만들어줘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입양이라는 거.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힘이 됐었는데 지금 딱 그걸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참 너무 제가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입양해보고 이 삶에 대한 만족과 감사를 느끼는 그런 생활이죠.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입양은 자녀 없는 가정을 위해서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입양이라도 한다 그게 아니고 가정이 필요한 아이를 위해서 적합한 가정이다. 그리고 어른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녀 아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20살 넘어서는 100세까지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하도록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20살만 넘으면 나가버리고 부모도 나무라고 참 문제가 많은데 사랑의 인간관계나 경제적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동참하는 아름다운 삶이 서로 형성돼야 되겠는데 젊은층 줄고 노년층은 늘고 경제력이 부족한데 이러면 이게 좀 사회가 심각해서 더 많은 어려움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개와 사람을 비교해봤어요. 보통 30 내지 50만 원씩 한 1년간에 들어갑니다. 계획으로 사람은 더 들어가기도 하지만 하여튼 규정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20대 40대까지는 후세 양육 등 많은 이유로 수고와 기쁨을 해야 되는데 여기 걔는 10년 동안 살고 뭐 13년 기는 사람도 있던데 뭐 3년 외로워서 일시적으로 동행합니다. 그러나 10년 살고는 걔가 먼저 죽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 혼자 버려진 인생처럼 고독과 갈등으로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개를 기르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기르면 여러 인생에 필연적인 위기가 있죠. 누구든지 위기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람은요 7.8개예요. 위기가 굉장히 많아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머리 보이시죠? 이 위기 많아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내가 살아왔는데 성경 따라 그 노래 부르잖아요. 내 눈물이 나요. 나 저런 사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람 살았어요, 내가. 그래서 그런 위기가 있고, 실패 있고, 질병 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잘되는 순간적으로 찾아옵니다. 생활에서 즐겁고 영원한 동반자가 그 가족이잖아요, 가족. 전화라도 하고, 좀 멀면 찾아오고, 1년에 한두 번만 오는 게 아니라, 매달 올 수 있는 어떤 라인을 만들어 놓고, 출생아와 애완견은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애를 못 나니까 애완견이 기른다. 그게 아니고, 입양하면 되는 거죠. 입양해서 사람을 기르야 사람을 100% 챙겼잖아요. 고독하고 죽기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가족교회 운동을 통해서 이런 운동을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개가 필요해서 개를 집안에 두고 사는 사람은 많이 있잖아요. 외로우니까 개라도 만나야 된다. 개는 그 가정에서 감옥생활하고 있어요. 감옥생활. 그래서 털이 있는 개들은 야외에서 살아야 돼요. 마음대로 뛰어놀면서. 근데 가정에서 이렇게 산다 이겁니다. 짐승은 사람을 위한 물론 짐승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거 원래. 그러나 생명의 양식을 위한 고기로서 필요한 것이지 개로 사람의 즐거움을 주기는 좀 힘들죠. 자, 미국과 서양에서는요, 인기로 1970년 내가 수의과대학을 다닐 때는 대동물에서 세 번째로 인기가 많은 거였습니다. 한국 말고. 그때는 뭐
내 수요가 되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인기도가 의사, 변호사. 변호사는 왜냐면 이혼을 많이 하니까 돈을 많이 벌거든요. 이혼 많이 시키니까 돈 많이 벌어요. 한국 망하고 말거나 이혼만 많이 시키는 거예요. 이혼해라 하고. 이거 돈을 많이 버는 게 변호사가 더 수입이 없잖아요. 수의사도 요즘에 너무 많아요. 애완견으로 기르니까. 그래서 애완견의 수의사가 높아요. 왜? 광주권이라 그 말은 여기입니다. 예, 광주권. 예, 1970년대에 수의사가 9명이었대요. 여기 광주권에서. 여기를 치료하는 거지. 여기도 있지만 여기서 주리로 갔어요. 근데 지금은 120명 얼마나 많아졌어요. 애완견이니까. 여기 광주만 해도 120명의 수의사가 있어요. 왜? 그만큼 돈을 많이 버는 일이니까. 그래서 다른 개들과 수시로 즐기면서 노는 것이 개거든요. 이게 개들의 인생인데 공원에 데리고 나와서 운동을 시켜 나온 사람들이 너무납니다. 출생아 2명이면 개들은 한 40명 모여요. 많이 모여요, 우리 동네는. 하여튼 그래서 개들이 다른 개들을 만나면 그렇게 즐기는 거 보고 개를 양육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노래를 많이 봤어요. 네가 감옥 생활했구나. 그래, 내가 너를 감옥에 두었구나. 말을 그들이 해요. 그걸 들어봐요. 답답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말하는 소리를 나는 많이 듣고 이기적인 나쁜 사람들이 요즘에 이와 같이 한다 이겁니다. 자유가 필요한 개들은 사람이 외로워서 가정이라는 감옥에 두고 즐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즐기는 방법도 다양하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말릴 수는 없지만은 막 옷을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 입양의 권한은 짧게 앞으로 전진해 간다. 입양 조건 및 절차, 재산은 얼마나 되느냐. 입양하려면 재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입양 활성화를 위한 홍보 포스터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최근 5년간 해외 입양한 거 보면은 1, 2년짜리가 83%로 1182명이고 83%로 많이 어렸을 때 간다 이거죠. 근데 2022년 복지부에서 조사한 것에 의해서 국내에서 입양한 것은 260명에서 22년 182명으로 260명이었는데 182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예, 입양이 적게 된다는 얘기죠. 국내로 입양해야 되는데. 자, 이제 새로운 제안입니다. 새로운 제안이 뭐냐면 40세까지는 자녀를 낳고 그 이후부터 자녀를 못 낳으니까 69세, 70세까지라도 아까 할머니처럼 입양해서 기를 수도 있다. 통계청에 그 인구를 여자들 숫자를 세보니까 1,100만 명이에요. 1,100만 명이 여자를 기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입양이 가능한 40세에서 59세까지만 보더라도 800만 명은 된다. 그러면 15년간 800만 명이 기르면은 84만 명 내지 120만 명, 여기 84만 명 내지 120만 명을 기를 수가 있다. 이런 계산입니다.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가능성으로 볼 때 국가가 자녀 수를 위하여 입양이라는 것도 정책적으로 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매년 5 내지 8만 명을 입양해서 육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에게 여러 가지 신양자 입양 효과와 이혼 수송 그런 것도 있고, 윤석과라는 이분이 그 입양 운동을 많이 벌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자선 공연도 하고, 그래서 입양한 딸과 활로원 분장, 그게 이제 특별한 분장을 하고 나가는 것이고, 입양에 관련된 재미있는 동화책을 추천하고 입양 아이들과 함께 읽을 책들입니다. 입양한 책에 이번엔 낯선 책탑이다. 비혼하고 아이를 키웁시다. 입양 경험담과 사회제도 이야기. 한국은 여전히 해외 입양의 대국일까? 여전히 많이 보내고 있다죠. 해외 입양의 변천 이러면서 그걸 말하고 있고, 입양한 책들 이번에 낮은 책탑이다. 그래서 많이 해줬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진 아이야 라는 자부심을 갖기를 바랬어요. 많은 입양 부모들이 언제 몇 살 때부터 해줘야 되나요? 하는데 못 알아듣는 아기 때부터 해야 돼요. 그랬더니 습관처럼 그냥 그 말이 자연스럽게 자기께 된 거예요. 간혹 입양 얘기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사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 너무 자랑스럽고 떳떳해요. 제가 오히려 야 이런 댓글이 있더라 그런 댓글이 달렸대 얘기하면 입양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엄마가 얘기해 준 것처럼 입양을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네 라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야 돼. 너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거는 네 책임이고 네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일인 것 같아 해서 간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자신의 긍휼의 방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건 아이한테 반드시 가르쳐줘야 될 중요한 요소예요. 야, 버려진 아이가 아닌 낳을 수 없는 생으로부터 끝까지 지켜지는 아이다. 강조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 때부터 입양되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것에 대한 받아들이고 상처라는 말을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자, 한국의 가족 형태는 결혼, 동거, 1인 가족, 다문화, 한부모, 입양가족이라 많은데 프랑스는 이와 같이 결혼, 동거, 시민연대협약이라든지 한부모 이런 형태가 있어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양육이지 부모를 위하여 양육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차원이고, 가정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입양이지 부모를 위하여 입양하는 것이 아니다. 입양이 얼마나 좋은데 입양을 해야 한다. 입양됨으로 가르쳐서 해야 할 중요한 요소다. 자, 사랑으로 태어났고 사랑으로 살아간 너에게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연, 입양, 연어머의 공동체, 비혼하고 아이를 키웁시다. 이렇게 이와 같이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이 굉장히 부담이 크다, 힘들다 하는 정도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문제로 40년째인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닥칠지는 오늘 알 수 없게 지금 중요하다. 일본의 잃어버린 일본이 지금 30년이라는데 앞으로 40년, 50년 더 간다 하더라고요. 한국도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과 대만은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홍콩은 중국의 관문으로 홍콩을 통해서 중국의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싱가포르는 좋은 길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와 같이 아시아에서 다섯 나라가 잘 사는데 이런 것들이 다 향후 문제를 일으켰고, 골빈 교수도 이렇게 한국은 급격한 경제 변화를 경험하면서 지금 급격하게 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와 개인들이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저출산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가정의 90년대 사이 이런 변화가 이러고 지금 최근에는 이런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은 그런 현상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하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 수상을 한 골든 박사도 이런 기성세대 자녀 문제, 직장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예, 한국, 일본에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여력이 적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아주 매우 느리다 이겁니다. 그게 하루아침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돈을 풀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되지, 그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다 어려운 거죠. 저출산의 여러 현상이 그래서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는 남성 비혼율이 19%에다가 24%, 33%, 47%, 지금 4년 전에 47%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올라갔던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성은 33%고 결혼할 의향이 없다든지 최저라든지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은 너무 부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은 프랑스가 혼외 출산 63%다 하는 것을 놀렸습니다. 이렇게 혼외 출산을 통해서, 스웨덴은 54%고 한국만 2%입니다. 2.2% 1%인데 이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국은 혼외 출산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고, 그런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가 전국에 다 떼고 조사하지 않았지만 이
대형 호수만 봐도 또 산골짜기 바닥도 수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뭐 흉년이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 흉년이 없어요. 수자원이 얼마나 많으니까 비가 안 와도 뭐 초대가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문제도 뭐 부부가 없는데도 지금 자녀 나라를 기대하는 거 출산율만 떨어진다고 말만 하는데 이 어떤 목사님은 13만을 낳고 함께 만든 작은 천국 우리 집이다. 13매를 낳은 사람도 있어요. 특이한 경우지만. 그래서 이 극심한 부부 흉년이다. 이거 부부 흉년. 부부가 없는 나라야 우리나라가. 부부 흉년. 이거 보세요. 이혼을 해버렸지. 반튼이 싱글이지. 부부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자녀를 낳을지. 해갈이 아니라 풍성을 기대하고 방법을 세야 돼. 이거요. 그래서 이혼 49%. 노인 방치, 남성 싱글 74%, 410만 명. 이 엄청난 이 싱글 풍성 시대를 싱글 해결하지 않아 싱글 없애는 방향으로 나라가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한가 뭐 이혼을 많이 해요. 그러면 변호사들은 이혼 양육비를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혼을 해봐야 양육비를 받는 것은 74%도 못 받으면 하나도 못 받는다 이겁니다. 양육비 못 받는데도 이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다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가정교육 국민운동 방향에 있어서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서 매년 30억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걸 법으로 통과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도위원도 유축을 하고 가정교육 인도자를 매년 100명 내지 200명씩 육성을 해서 인도를 보면 고출산, 이혼 방지, 국내외 국제결혼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할 대상 각시군본부에서 시군에서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그 가족센터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도위원들이 일을 나간다든지 또 진행 방법은 이런 것을 자료를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부드럽게 진행해 나가자 하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부부 흉년 해갈 정도가 아니고 정말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방안, 그래서 훈련된 가정교육 인도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준비,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내용은 뭘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출생아 재정 확보 방안에 있어서는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건설 비용을 나는 줄이자, 70%를 줄이자, 기업 후원도 받고 국가 재정을 줄이고 외국 자본도 필요하면 받고, 그래서 특수한 국익사업 같은 거, 뭐 어제 무기도 많이 팔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배도 많이 잘 만들고, 그런데 이 다양한 재정 확보를 통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필요한 129조를 만들어내야 돼요. 뭐 누가 그걸 해야겠습니까?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고 국회의원도 해야 되죠. 지금 생각할 때 돈이 없는데 그런 생각하고 말하면 이 나라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라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런 재원을 줄여서 나라를 살려야 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을 다니는데 장사를 하는데 내가 월요일 날은 오전에 학교를 안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일이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오전에 학점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가게 됐어요. 일이 주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그와 같은 어려운 결정도 해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얼마 안 되지만 나라는 돈이 많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신생아가 나오면 국내에서 번 돈으로 출하해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3분의 1 간다는데 그 사람들 번 돈은 다 자기 나라로 가져갑니다. 80% 이상 현금으로 보내고 다른 방법으로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신생아를 많이 낳는 것이 목적이고 중요하지, 이민이나 다른 뭐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순간적인 방법이고 그것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 신생아는 자녀를 낳고 또 세금도 내고, 외국인 세금 안 내잖아요. 물론 조금 좀 내긴 냅니다만 수출과 산업을 일으키고 그다음 중대한 국방도 한다 이겁니다. 외국인도 국방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신생아를 길러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한 50가지의 유튜브를 만들어서 지금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서 자녀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부의 수뇌들이, 지식인들이 이걸 조정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에서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이렇게 벌려나갈 때 가정교육을 국민운동을 통해서 이 신생아 문제를 해결한다. 자, 이와 같이 입양을 권면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가정교육에 사용되는 유튜브를 만들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국내 입양에 대한 대안과 활동을 이와 같이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입장입니다. 그래서 48번째로 이 국내 입양의 대안이 이와 같은 마음 자세를 국민에게 심어주고 국민들이 이것을 알고 실천해 나갈 때 개를 기르는 것보다는 사람을 길러서 후대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히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